예,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18일이요. 예, 18일이고요. 지금 한 4시 됐나? 딱 4시. 예, 4시입니다. 지금 저기 정반지 사무실이고요. 저희가 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경까지 저희 이 사무 일을 하다가 5시 직전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저기 뭐야 알람은 제가 한 10시 반이나 11시경에 맞춰놨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아님이 나와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깼는데 사실은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잔 게 아니라 마취제에 그다음에 스타린산 칼슘에 온몸에 도포가 돼가지고 마취 당해서 쓰러져 있던 상황이죠. 지금도 계속 쏴서 계속 닦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이 정신건강복지법안 반대 시민연대 정관식 활동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밤낮으로 마취제, 스타일을 가지고 온갖 화학무기,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 테러를 밤낮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서 저희가 어제 이제 계획했던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그 파출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반복적으로 담당자가 없다. 여직원이 받아서 파출소 직원이 여직원이 받아서 담당자가 없다라고 통화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행범입니다. 폭행범. 자신을 찍지도 않았는데, 예. 자신을 찍지도 않았는데 확인을 해달라고 핸드폰을 빼앗고 폭행을 했고 저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경찰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인수인계한 게 인수인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를 한 거죠. 그 사람한테 내 핸드폰을 빼앗아간 것을. 그것은요 절도예요. 절도고 폭행범이고요. 예. 그런데 경찰이 현행범은 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체포를 해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꾸미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려보내는 신원이 확실하면 조서를 정확히 꾸며야 되죠. 본인들이 작성한 조서입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든 본인들이 경찰들이 물어보는 대로 본인들이 작성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그날 나와가지고 그냥 수첩에다 대략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거만 적어갔어요. 파출소 직원들이. 그렇게 그거는 불법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경찰서에다 인계를 하는 게 적법한 우리 헌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날 경찰들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했고요. 수십 번 여경 및 다른 경찰들도요. 그것은 분명히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테러를 폭행이나 절도 등을 별일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고요. 저희를 24시간 이렇게 마취제를 쏘고 펜타닌, 스타린산 가심으로 쏴서 쓰러뜨려 놓는 이유는 그렇게 그 현장에서 조소를 할 의무도 안 하고 경찰들이요. 그들을 자살방지원들은 그럴 수 있다,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우리들한테 주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하지 않고요. 그 후로도 전화를 하면은 담당자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통화를 회피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여직원이 한 명이 받았는데 담당자가 또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불법을 저질렀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 계속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들이 경찰관들이 이름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래놓고 이름이 뭐냐 그것만 계속 여러 차례 지금 제 통화 상황을 보시면 그것만 계속 물어보고
반복해서 그 상황을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를 우리가 피해자들이 적법하게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하고 스테아린산 가지고 펜타닐을 쏘아가지고 24시간 쓰러뜨려 놓습니다. 계속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른 일시간이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닦아가면서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담당자가 이번에도 없다고 그러더니 마침 들어왔다 그러면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바로 또 그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도주할 의료가 없고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 사유라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행범인데 절도범이고 저기 폭행범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를 그날도 그렇게 계속 경찰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 주장을 해갖고 수십 번 영상에 다 찍혔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아님이 영상에 보시면은 아주 바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핵심을 집었어요. 예? 뭐라고 했죠 아까요? 그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은 다른 애다. 그 내리고 네. 내리고요. 현행범은 뭐 절차 없이 바로 체포가 가능하고 구속하고 다른데 경찰이 주장하는 경찰이 해야 되는 아니 경찰이 주장하는 거. 경찰이 주장하는 거 왜 체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뭐 증거의 인멸이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구속 영장 할 때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체포랑 구속은 다르다고.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파출소 직원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출소에 데려가서 그 조사를 아까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건 피해자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현장에서 즉시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가해자건 피해자건의 그 진술을 정확히 확보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들이 핸드폰을 내 것도 빼앗고 이 지아님도 빼앗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자살방지원들이 이런 테러를 하고 화학무기 테러까지 온갖 만행을 해도 경찰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적법한 수사 절차도 밟지 않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영상을 남기지 않았다면요. 예? 이것을 증명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 피해자들이 이것을 법적 처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조사도 안 하고 24시간 쓰러뜨리려고 마취제 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집에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절대로 그렇게 묵고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하고 구속은 다르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포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고 구속은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때 얘기입니다. 이 경찰관이 파출소 직원이 하는 얘기는 파출소에서는 무조건 현행범이기 때문에 기록을 피해자건 가해자의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되고요. 예. 아니 무슨 말다툼하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요. 폭력을 쓰고 남의 물건을 절도를 하는 사건인데 기록을 안 남기다니요. 그래서 지아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체포 사항이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고 구속을 할지 안 할지는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예? 예? 그건 파출소 직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절차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우리가 따지니까. 자, 파출소 직원들은 동네에 긴급 대응팀들입니다. 근데 이제 형사들은 또 한 단계 높은 교육을 받고 그 권한을 가진 한 단계 높은 긴급 대응팀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들은 그냥 무조건 긴급 대응팀 한 단계 높은 형사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 저한테 계속 파출소에서는 조사도 안 하고 체포도 안 했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계속 기만을 하고 그게 뭐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이라는 거죠.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 이 F코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F코드를 매겨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계속 테러를 가하는 이 매뉴얼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경찰한테 계속 고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들의 영상에서도 제가 보시고 그 후에 찍은 설명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제 핸드폰을 빼앗고 지아님의 핸드폰을 6차례 대여섯 차례 빼앗으려고 했던 이유가요. 영상을 못 찍게 하려는 이유가요. 이 지금 매뉴얼을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그 다음에 이 피해자들이 당한 테러를 검증을 못하게 하기 위한 매뉴얼대로 이들은 자살방지원들하고 나한테 테러를 했던 여자도 자살방지원이고 주위에 둘러쌌던 구경꾼들 시민들을 가장한 다 전부 교육을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밀 교육을 받은 가짜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라면은 자신들도 영상을 찍고 요즘 다 그래요. 그런데 제 핸드폰을 빼앗고 한 명의 자살방지원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 핸드폰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테러한 거 찍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지도 않았는데 지발에 찔려가지고 그래놓고 또 그 폭행을 쓰는 상황을 지아님이 찍고 있는데 그걸 못 찍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대여섯 차례 빼앗는 상황까지 전부 기록에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서 그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만행을 하는 거고 철저하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아님 이 경찰이 계속 회피를 해왔어. 오늘 이제 제가 경찰 파출소 직원하고 통화한 내용을 여기 영상에다가 뒤에 이제 덧붙일 건데요. 계속 회피를 합니다. 저희가 고지하는 이 사항도 계속 말을 끊고 막고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과 자살방지원들과 긴급대응팀들이 F코드 매긴 이 대상자에게 테러하는 것을 그 매뉴얼과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 짓을 한다라고 고지를 하면은 전부 말을 끊고 도망을 가거나 고개를 돌리고 못 들은 척을 합니다. 왜? 경찰관들은 시민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들으면은 자신들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끊고 계속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만 자살방지원들은 리한 테러는 그럴 수 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왜 상식을 얘기합니까? 지 생각을 얘기합니까? 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고 제 영상 보시면은 경찰들이 출동하면 자살방지원들부터 먼저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테러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려고 짜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보내버립니다. 과거에 제 영상을 보시면요. 출동하자마자 자살방지원부터 저하고 분리를 시켜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저를 스피커 꺼라 그걸로만 계속 저한테만 이제 테러를 하고요. 그 매뉴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이 계속 주장을 하는 파출소 직원이 주장을 하는 건 영상 찍지 마라. 자살 방지원들도 핸드폰 빼앗고 경찰들도 계속 영상 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매번 경찰들이 출동을 하는 사건 정도면은 국민들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영상이든 녹취든. 그런데 찍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알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찍지 말라고 그러냐? 자신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 매뉴얼을 시행하는 것이 증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자살방지원들도 그래서 핸드폰을 찾고 영상 못 찍게 하고 뺏는 것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에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콧구멍에다 지금 쏜다 펜타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했고 나와가지고 행정입원 심리치료 외부치료 행정입원 절차인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저한테 가했다. 제가 얘기하는 걸 끊고 방해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 자살방지원들을 옹호하고 아무 사건이 아닌 척 하면서 조사조차도 안 하면서 그것이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시를 받은 매뉴얼이고
지시를 받은 사항을 여러분들은 계속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심리치료뿐만이 아니고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도 했다. 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아님이 그 핵심을 찔러서 구속과 뭐라고 설명했지? 난 그거 모르는 부분이라. 아니 짧게 얘기해봐. 아까 구속하고 뭐 차이라고? 체포하고 구속의 차이라고. 경찰들은 현장에서 체포할 의무가 있고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요. 그 사람은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누굴 피해자건 가해자건 확인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구속을 해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조서를 꾸밀 의무가 있고 그다음 체포하고 나중에 이제 경찰관들이 위험 인물이거나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뭐 구치소나 이렇게 또 구속을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거는 파출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아님이 그걸 명백하게 말씀을 하니까 경찰관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피해 단체가 어디냐, 계속 활동을 하느냐, 회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수고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자, 경찰관들이 매뉴얼대로 경찰관이 그랬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러는데 자, 경찰관들이 당신들은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불법이다. 왜? 아직까지 정신건강복지법안이 정확히 살아있고 정신건강 매뉴얼대로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고 경찰관들이 그래야 될 의무가 있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야 될 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거를 나한테 안 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한 행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신들은 불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지 말아라. 상황 정황상도 분명히 적법한 행정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분명히 한 것이고 그것을 나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증거를 남길 영상을 찍을 권한이 있고 당신들은 그것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관등 성명과 이름을 대게 돼 있습니다. 공지를 하게 돼 있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행위는 전부 시민들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그건 경찰관 일대 얘기고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영상이 찍히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개인으로 오시지 왜 경찰관으로 오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모든 사건을 계속 무마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끝까지 고지를 한 것이고요. 당신들은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한 것이고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한 것이고 이 국민들을 죄 없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화학무기 테러까지 한 것이다. 고지를 했고요. 이제 지아님이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 있느냐 시민단체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상적인 당신의 얘기를 다 듣겠다. 얘기해라. 할 얘기 있으면 더 해라. 다 해라. 원래 공무원들은 경찰분들은 이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상황 판단을 사건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을 진술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한 토시도 안 틀리고 경찰관들은 질문 한마디 하고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은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다 타이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의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게 업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지아님이 정확하게 그 체포하고 구속에 대해서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인정을 하고 마지막에서는 더 하실 말씀 없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대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 처리는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했어야 되고요. 그
그날 바로 체포를 했어야 되고요. 근데 왜 안 했느냐? 그날 자살방지원을 경찰이 체포를 해가잖아요. 그게 적법한 절차인데 당연한 대한민국의 헌법인데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주위의 자살방지원들이 기가 죽습니다. 어?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가짜 시민 교육을 받은 가짜 시민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한테 교육을 받은 가짜 시민하고 경찰들이 조직을 이룬 거예요. 이건 조직입니다. 테러 조직입니다. 예? 시민인 척, 경찰인 척, 자살 방지원 긴급대응팀들을 출동을 해서 같이 이 F코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F코드를 몰래 숨어서 매겨가지고 본인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도 행하지 않은 채 무엇에 누구에게 당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해가지고 이 테러를 하는데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이 이 테러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자살방지원들이 불법을 한다고 했다고 경찰이 그 자살방지원을 현장에서 체포를 해가잖아요. 그럼 수백 명 수십 명의 그 둘러쌌던 자살방지원들이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자살방지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경찰들하고 짠 매뉴얼대로 했는데 체포를 당합니다. 자살방지원이. 예? 그러면 자살방지원들이 이 행위를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찰들은 현장에서 절대로 자살방지원들을 체포를 안 하는 겁니다. 살인을 해도 체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 때문에. 예? 손정민도 그랬고요. 예? 절대로.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방지원들이 기가 죽어서 이 일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지면 야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그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경찰에서 범법자로 체포를 하더라.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더라. 그러면은 그게 당연한 절차인데도 그렇게 소문이 날까봐 경찰들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을 해서 자살방지원들을 끝까지 보호하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현장 체포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 수년간 자살방지원들을 경찰이 오면은 자살방지원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막 설득을 시켜서 자살방지원이 막 나한테 할 얘기가 막 있고 얘기를 막 하는 와중에도 경찰이 자살방지원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전부 보내지 않습니까? 왜? 체포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는 상황인데 그 행위를 하면은 주위에 둘러싼 자살방지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킨 대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면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받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자살방지원이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그거를 선제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불법이에요. 예? 오만 가지 만행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긴급대응팀으로 출동을 해서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는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계속 시행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매뉴얼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다. 분명히 내가 고지를 한다 그래도 그 얘기만 하면 계속 말을 막는 거예요. 예? 왜? 고지 당하면 자신들은 답변을 해야 되고 모른 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말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펜타닐을 막 지금도 엄청나게 때려 맞습니다. 통화에서도 제가 좀 급하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럽니다. 펜타닐도 많이 맞고 있고요. 그들이 계속 말을 막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고지를 하기 위해서 수십 번이 돼도 저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까지. 중간쯤 들으면은 계속 말을 막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이 자살방지원들이 행한 테러와 자신들이 행한 테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으면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왜? 정신건강복지 법안이고 자신들이 그걸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사형이니까요. 화학무기 테러고 해놓고도 아니라고 그러면 사형이에요. 화학무기 테러는. 내가 했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무기징역이고요. 모르고 하면 무기징역, 알고 하면 사형입니다. 화학무기 테러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확히 고지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설명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답변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타닐도 많이 맞고 있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파출소, 경찰서로 무조건 인수인계했으니 그쪽에다가 서류로 인수인계했으니 사건을 인수인계했으니 그쪽에 연락이 올 거라고 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뭐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경찰서에다 인수인계를 했다는 건지 이거는 예? 이거 전부 이 파출소 직원 자살 방지원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전부 기소할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예. 예. 오늘 저기 뭐야 저기 최지아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알려가지고 제가 저기 녹화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을 계속 남기는 이유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살 방지원들하고 긴급 대응팀들이 어떻게 테러를 하냐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예, 우연이 아니고 이들이 우연을 가장한 모든 불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생각을 좀 깊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좀 첨부를 할 건데요. 자, 영희 지금 다이소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요. 자, 누가 신고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제 영상을 보시면요. 전부 자살방지원들이 자기들이 테러를 하고 신고를 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시민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정신질환자 대상자를 행정입원을 시키는 절차를 진행한 걸로 합법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자살방지원들이 1차적으로 전부 제 영상을 보시면 먼저 신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테러를 해놓고 화학무기 쏘고 요번처럼 과거에는 화학무기 쏘고 그렇게 먼저 신고를 한 것이고요. 요번에는 폭행하고 절도까지 해놓고도 자신들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시면은 지아님한테 신고해라.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 왜? 폭행까지 당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내가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도 우리도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피해자로서 경찰이 왔으니까 뭐 굳이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던 상황을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현장 영상에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해를 했지만 자신들의 가해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먼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니까 누가 신고했는지는 그렇게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영상을 증거를 남기는 이상은 누가 신고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도 신고를 그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안 했다면 우리가 신고를 했었던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영상에 그걸 기록을 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얘기가 하니까 기억력 끊기는 약을 엄마 먹겠습니다. 발하고 머리에다. 그 다음에요. 잠깐 끊어도 하겠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써서 기억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지아님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핵심이라 여러분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테러하는 핵심이라 그것을 얘기를 둘이 나누다가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해서 찍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억 상실되는 약을 머리하고 발에다가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이 딱 끊긴 상황이고 거기다가 갑자기 경찰서 고양시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계속 심리치료 반복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발에다가 닦았는데요. 제가 잠깐 영상을 끊고서 수건을 빨아서 머리하고 손하고 지금 손에다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담배 한 대 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닦고 있는데요. 발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 심리 치료를 하고 지금 기억력 끊기는 약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고지를 하고요. 네. 제가 좀 기억을 가다듬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력 끊기는 약뿐만이 아니고 설사제까지 쏴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거를 못하게 해서 뭐 5만 가지 고통을 다 주고 있습니다. 펜타닐하고. 예. 정확히 고지를 하고요.
이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4시 45분. 4시 45분입니다. 오늘 18일. 18일입니다. 여기는 저기 정반시 사무실이고요. 이 테러는요. 이것도 외부 치료라고 해서 이 지금 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고 외부 치료 처방전을 내려서 이 주위에 지금 옆집 뭐 뒷집 둘러싼 자살 방지원들을 통해서 치료를 한 것이라 정확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이 테러를 요 시민들이 자신들이 테러한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또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막으려는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것을 정확히 고지를 하고 이 처벌을 받도록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조금의 정신을 갖다 놓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왜 갔냐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따로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 중간에 테러를 당한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똑같은 테러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다가 계속 스테아린 산칼슘, 펜타린, 기억 안 나느냐, 거기다가 지금 단 몇 분 만에 이들이 테러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발을 지금 몇 번째 닦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펜타린하고 스테아린 산칼슘은 기본적으로 갖다 때려 붓고 있고요. 발에다가요. 그 다음에 따가운 수포제,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느냐, 그 다음에 마취제, 거기다가 설사제. 지금 제가 영상에 찍혔나요? 갑자기 설사를 호소하면서 화장실에서 이제 설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안에서 또 엉덩이에다가 계속 설사제 복통제를 쐈고요. 그 다음에 구토제까지. 예. 자,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약품으로 전부 정신건강의사의 의사회에서 약품으로 이 테러를 모두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MK 울트라 정신건강의사회 일대 회장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로 모든 약품으로 테러를 하는 것. 이 약품 의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품을 동원해서 테러 보이지 않게 수중경태를 불산을 섞어서 테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학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외부 치료고요. 이게 외부 치료라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치료라고 해서 지금 경찰한테 뭐 지금 뭐 그 사건은 다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네. 조서도 받았고요. 조서 받은 사건인데 그것이 갑자기 또 전화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물어보면서 또 얘기를 답변을 하면은 이 경찰관이 못 들은 척하면서 안 들린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요. 그러한 지금 제가 카메라를 끄는 상황에서 그러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약품으로 화학무기 외부 치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심리 치료라고 해서 경찰을 시켜가지고 더 반복 질문하게 해서 거기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경찰이 전화가 왔으면은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떠나서 이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짜내죠. 그러면은 그 경찰은 계속 반복해서 안 들린다, 못 들었다, 그러면서 막 강압적인 언행도 섞어가면서 혼란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대상자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계속 약품, 그 다음에 자살 방지원하고 긴급대응팀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하고 경찰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계속 헷갈리고 정작 하고자 하는 일에 진입을 못하게끔. 이것이 바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의 화학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수중경태로 쏴서 MK 울트라에 정확히 고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빛이나 레이저, 전파무기 같은 것도 동원을 하는데 대부분은 주는 화학무기다라고 이들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약품으로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 테러를 한다. 심리치료. 그래서 7.3 부대 나치들이 완장을 찬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 박사들이 모두
화학무기를 만들어내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한 테러들은 731 부대 나치들이 한 테러에는 전부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 박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장하는 거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동마다 차려놓고 하고 있고요. 이 여기에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안에요. 심리치료는 심리학 박사가 나치하고 731 부대처럼 심리학 박사들이 테러를 하는 것이고요. 외부 치료는 말 그대로 외부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불산, 화학무기로 온갖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약품을 총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대상자를 이끌고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나가면은 뭐 자살방지원들이 내가 입은 옷을 똑같이 입고 나타난다라든가 개 짖는 소리를 낸다라든가 헬기를 띄워서 바바바바바 소리를 낸다라든가 지금도 화장실 가서 제가 설사제를 맞고 화장실 가는데 옆에다 오토바이 딱 대고 벙벙벙벙벙 소리 냅니다. 계속 방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가 걸어가면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 환청 아니냐? 환청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그걸 심리치료라고 해서 그 소리를 내고 다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내 머리 스타일하고 똑같이 하고 내가 한 얘기를 집에서 혼자 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뇌를 해킹해가지고 따라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24시간 감시하고 정신건강복지 법안에 의해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은 이 대상자 비밀스럽게 F코드 매긴 대상자의 신원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줘야 되는데 불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과 의사, 심리학 박사들에게 넘겨줘가지고요. 이들이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이 대상자를 F코드를 불법으로 매겨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이 만행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뇌에 해킹을 해서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을 하거나 전파무기로 해서 모든 흥분, 분노, 불안, 기억력, 감퇴, 설사, 복통 지금 잠깐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전파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레이저 공격, 음파, 전파무기 모두 테러를 합니다. 해킹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는 MPA 울트라에서 설명한 대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 나치들과 731 부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여가지고 진행한 것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당장 내가 몇 분 안에 당한 이 테러 몇 분 안에 이렇게 수많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건을 지금도 한 두세 차례 오늘도 한 두세 차례 빤 상황입니다. 아침에 한두 시간 사이에요. 계속 닦아내니까 여기다 그냥 젖을 정도로 사방에서 벽을 통해서 뚫어가지고 수중경태를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누군지 알 수 없는 깡패 집단이나 세계 정부나 오로지 전파로 뇌 해킹을 해서가 아니라 핸드폰을 해킹해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짓을 한다라는 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요 마지막 영상을 첨부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이거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약을 도포를 당했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기억을 지금 닦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기억을 짜내가지고 노트에다 이제 했는데 이 단계가 어떠냐? 자, 일단은 자살방지원들이 테러를 하면 자살방지원들이 신고를 합니다. 제 영상을 봐서도 알고 요 다이소에서 있었던 사건도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으로 가장을 해서 가짜 시민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협조하라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비밀 교육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한테 교육받은 거는 모두 비밀로 하라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서 가짜 시민을 그 다음에 긴급대응팀이라고 해서 각자 경찰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입원 절차인데요.
네?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이 만행을 가하는 건데요. 자,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되어 있는 행정입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시민들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짜 교육을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받은 가짜 시민들을 동원을 해서 테러를 하는, 그걸 치료라고 해서 테러를 하는. 첫 번째로 더 그 먼저 이들의 불법은요, 수면제 처방,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까지도 전부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미명으로 F 코드를 숨어서 매긴 겁니다. 예? 거기도 벌써 몇 가지 불법이 있죠. F 코드를 매길 때는 그만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시민들이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정당한 경찰들이, 정상적인 경찰들이 와서 확인을 한 후 이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인 것 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한 후 정신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정신과에 데려가면은 정신과에서 확인을 해서 본인한테 고지를 하고, 당신은 지금 우울증 증상입니다, 아니면 망상 증상입니다 해서 조현병이나 우울증 진단서를 내리고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입원 절차입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 놓은.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돈벌이를 위해서 대국민을 1,500만 명의 국민들에게 F코드를 매기, 이 짓을 해서 정부의 예산을 갈취하기 위해서요, 1,500만 명에게 이것을 매기기 위해서 수면제 처방, 고혈압, 당뇨, 우울증 상담자, 예? 관절염자, 갑상선 치료자, 그 다음에 뭐 암 환자, 예? 수술 환자, 게임 중독자, 전부 수십여 가지 명분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외에 수십여 가지 지금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거기에 한 명이라도 한 가지라도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불법이죠. 미리 치료를 한다? 우울증 뭐 언제 발생해서 자탈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수면제 여러분들이 처방을 받으면 그 의사가, 약사가 개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고지를 해야 됩니다. 또 법안에는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정신건강의사회한테 넘기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넘겨서 본인이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게 행정입원 절차를 당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 가해지는 게 행정입원 절차입니다. 그것도 다 전부 불법이죠.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고지를 안 하고요. 법안에는 첫 번째로는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에게 당신은 행정입원 대상자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또 심리치료, 외부치료 또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3개월간 치료를 하겠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지를 안 하는 겁니다. 뭐에 당하는지, 누구에게 당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요.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시민들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장에게 협조하라, 그들하고 교육을 받은 건 모두 비밀로 하라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받은 가짜 자살방지원들을 동원해서 둘러싸고 24시간, 1년이고 10년이고 이 테러를 가하는 것입니다. 화학무기 테러까죠. 그래 놓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시민인 척 자신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살방지원들이. 제 영상을 보면 다 자살방지원들이 전화를 하죠. 예? 그 정신건강복지 법안 때문입니다. 시민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확인을 해서 정신과에 인수인계를 해서 F 코드를 매기는데,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는데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가짜 시민을 만들어 놓고 가짜 경찰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껴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자신들이 신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테러를 하고 자신들이 신고를 합니다. 가짜 시민이, 교육을 받은 가짜 시민이. 그리고요, 모두 불법이죠. 그리고 경찰이 오죠. 제 영상을 모두 보시고, 여기 지금 다이소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면은 자살방지원들은 폭행이나
절도까지도 요번에는 했는데도 과거에 제 영상 보시면은 막 제 차에 있는 차도 파손하고 침도 차에다 뱉고 발로 차고 이 써붙여놓은 정신건강복지법안 이 외부치료 심리치료가 만행이라고 써붙여놓은 것까지 팍팍 뜯고 예? 수시간을 가둬놓고 둘러싸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화학무기로 쏴놓고도 자신들이 신고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매뉴얼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증거가 남기지 않기 불법 5만 가지 불법하는 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 찍지 마라 영상 올리지 마라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게 전부 두통이 나니까요. 예? 그리고요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시면 경찰들이 그래서 출동을 하면은 자살 내가 이것이 당신들이 이 사람들은 자살방지원으로 매뉴얼대로 테러하는 것이고 경찰 여러분들은 매뉴얼대로 출동을 해서 같이 화학무기를 뿌리고 나한테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듣자마자 자살방지 요원들부터 보냅니다. 네? 그리고 자신들도 아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외면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민들한테 이 테러를 알리는 스피커나 이런 것만 끄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영상 올리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자살방지원을 보냅니다. 제 영상, 과거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 예. 자, 요번에도 그 다이소에서 그 여자가 폭행하고 절도까지 했는데도 아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예? 자살방지원들을 매뉴얼대로 보호하고 예? 예? 이 테러 당한 사람이 호소하는 거는 모두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F코드를 불법으로 매겨놨기 때문에 예? 예? 우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고소나 예? 행정적으로 예?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을 모두 막기 위해서 자살방지원들을 보는 그동안 제 영상에서 보시면 전부 먼저 경찰들이 오면 자살방지원부터 끌어안고 가서 저쪽에 데려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이소에서 영상 보시면은 과거에도 그렇고 절대로 어떠한 저한테 폭행을 해도 자살방지원들은 현행 체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폭행하고 절도를 했는데도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제 과거 영상 보면 오자마자 경찰들이 자살방지원부터 설득해서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 대상자만 계속 제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 자살방지원들한테 적법하게 자살방지원이 테러를 나한테 했을 때 자살방지원을 데리고 가서 조소를 하잖아요. 경찰서에 연행을 해서. 그럼 자살방지원들이 그걸 둘러싼 자살방지원들이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매뉴얼대로 했는데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조소를 받더라. 자살방지원인데도 경찰들이 매뉴얼대로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고 이 대상자를 테러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자살방지원으로 시민들이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같이 연행을 해가지고 조소를 꾸민다. 이게 소문이 나면요 자살방지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신건강복지법안을 어긴 게 되죠. 정신건강복지법안에서는 자살방지원들이 이 테러를 심리치료로 외부치료라고 하게 했고 경찰들이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고 이 F코드 매긴 대상자들만 가두고 사회에서 격리시킬 텐데 그렇게 하라고 경찰들이 당신들을 도울 거라고 자살방지원들을 도울 거라고 마음 놓고 하라고 시켰는데 교육을 시켰는데 경찰들이 적법하게 자살방지원들을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한다면 자살방지원들이 그걸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들은 그동안 오면은 자살방지원들을 먼저 보내고요. 요번에도 자살방지원 그 테러자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파출소에 연행조차 안 한 것입니다. 예? 연행을 하면은 자살방지원 주에 둘러싼 자살방지원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까봐 절대로 연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에서 보시면 같이 한번 아니 현행범인데
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안 하죠? 저도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명도 그래온 경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경찰관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십시오. 경찰들이 이제 이것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5만 가지 테러이고 화학무기 테러인 거를 밝히고 제가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서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것이 시민단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시민단체이다라는 걸 경찰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부산에서도 그렇고 여기 청주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들을 신고하십시오.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뉴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방지원들이 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요. 경찰들은요.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의해서. 그래서 자살방지원들이 꼭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경찰들은 자살방지원이 신고를 하면 경찰들은 출동을 해서 긴급 대응팀 등으로 대응팀의 명분으로 매뉴얼상 출동을 해서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는 저한테 언지를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 가서 화학무기 테러로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매뉴얼에서 벗어나서 적법하게 이 절차를 경찰들도 이 대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요. 그 행정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나온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나한테 해주는 거였습니다. 자살방지원이 신고를 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들이 저한테 하면 매뉴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매뉴얼대로 지금 경찰들이 현행범으로 그 여자분을 체포도 안 했을 뿐더러 제 전화도 계속 회피하는 것이고요.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한 단계 높은 긴급 대응팀 형사 담당자한테 보냈다라고 합니다. 뭘 보냈다는 겁니까?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나 뭐 비슷한 사건을 당했을 시 이것을 염두하시고요. 철저하게 국민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고요. 응?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짧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7, 8가지 약품을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정신건강의사회에서 하는 심리학 박사들하고 심리학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심리치료 전화하고 자살방지원들이 둘러싸고 쿵쿵대고 모든 행위가 심리치료고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은 의사회에서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사용하는 화학무기 모든 약품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고통을 주고 모든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다시 첨부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림봉님하고 얘기를 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지아님하고 림봉님하고 상의를 했던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테러하죠. 네? 가족들을 시켜가지고 째려보고 계속 너 병원 가봐라, 정신과 가봐라 하죠. 그랬을 시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별다른 시민들한테 해를 가거나 사회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들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테러를 벗어날 수가 없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보거든요. 이들은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정신과 의사에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들을 확인을 합니다. 하루에 2차례. 그것은 법에 있는 의사들이 행해야 될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로 계속 확인을 찍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모니터로 수백 개를 띄워놓고 한 동마다 설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의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 밑에, 이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밑에 간호사,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그 다음에 뭐 간호보조사 등이 여러분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화면 보고, 또는 이 카메라를 모두 껐을 때는 외부에서 이제 줌 카메라로 당겨가지고 창문으로 확인을 하거나, 옆집, 뒷집, 윗집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이동 경로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고, 손을 뭐
머리를 쓰다듬는지, 적외선 카메라가 그렇게 발전이 돼서 그것까지 손가락까지도 정확히 응? 응?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가지고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지, 예? 상대한테 화를 내는지, 예? 무슨 물건을 들어서 부시는지, 예? 예를 들어 폭행을 하는지, 폭력 행사를 하는지, 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대방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지, 예? 우울증 환자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체크합니다. 이 F 코드를 매길 때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제가 수면제 처방, 고혈압, 당뇨 뭐 이거 항상 얘기해 왔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서 F 코드가 여러분들이 매겨진 것입니다. 근데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받지 않고 이 테러를 더 가하는 것이죠. 근데 의사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예,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F코드를 유지해서 계속 이 테러를 할 건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할 건지, 그걸 어떻게 이들이 그 관리를 하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는 하루에 2번씩 여러분들의 이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화면을 보고 상태를 보고, 병원 가면 여러분들이 입원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그럼 의사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얼굴을 이렇게 환자들 얼굴 한 번씩 보고 차트를 쓰죠. 그리고 가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해킹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카메라 모니터 수백 개를 띄워놓고 이 대상자 얼굴을 다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의사들이 확인을 하고요. 나머지는 간호사, 간호보조사, 작업치료사 등이 24시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이 F코드를 계속 유지할 건지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차트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한번 하는지,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하는지, 응? 욱해서 소리를 지르는지, 가족들하고. 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는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또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신경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밖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가족이라고 서로 믿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 그렇다면 몇 마디에도 언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들이 체크를 한다 이겁니다. 예? 이 대상자는 소리를 몇 번 지르나. 만약에 아들이 얘기했을 때, 딸이 얘기했을 때 제대로 듣고서 정확하게 대화를 진행이 되느냐. 그런 것도 체크를 합니다. 왜? 정신질환자들은 저도 이들의 모함에 엮여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가면요, 어떠한 증상, 사람들이 어떠한 증상을 보면요, 벽을요 이렇게 쳐다보고요, 혼자 중얼중얼한다. 정신질환자들이. 그때 내가 야 정신질환이 내 걸리면 이러한 모습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옆에 가가지고 형 뭐예요? 부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부르면 그리고 딱 돌아서서는 정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왜? 왜? 내가 이제 얘기하면 그거 이러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돼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벽을 보고 얘기한다든가 혼자 중얼중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시간의 개념 없이 자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시점에서 언성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러는 것을 정신질환으로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그거를 감시하고요, 체크를 한다 이겁니다. 의사가 아닌 그 밑에 간호사들은요 모두 이 차트를 들고 다니죠. 체크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 보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러분들의 차트가 다 있고요. 거기서 소리를 오늘 몇 번 지르는지,
응? 상대방이 얘기할 때 제대로 인지를 하는지, 예? 기물 파손을 했는지, 흉기를 드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정신건복지센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경찰서장, 그 다음에 시민단체장, 예를 들어 뭐 동사무소장이라든가 아니면 YMCA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요, 여러분들의 차트를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외부치료 심리치료 F코드 대상자를 1년 더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중지를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도 법안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공정하게 나름대로 한다라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의사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닌, 경찰서장이나 시민단체장을 같이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을 갱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영상을 24시간 보는 게 아니라 이 간호사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24시간 화면을 보고 이어폰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24시간 감시해가지고 소리를 몇 번 쳤는지, 응?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하고서 얘기를 하는지, 응? 식사를 하루에 몇 번 했는지, 예? 몇 시간을 누워 있는지, 예? 무기력, 우울증, 무기력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요, 필요 이상의 잠을 자면요, 응? 무기력 환자다,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계속 이 테러를 가는 겁니다. 식사를요, 예? 하루에 2번 이상 안 먹는다. 그럼 무기력해서 식사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언제 실신할지 모른다 해서 계속 이 테러를 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호하고 치료한다라는 미명으로요. 예? 예? 그리고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계속 누워 있는다, 깨어 있어도 누워 있는다, 그럼 환자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요, 차트로 해서요, 의사들이 확인하지 못할 때는 간호사들이 앉아서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으면서 계속 차트에다가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차트에다가 계속 체크를 하나 V자로. 그래서요, 자, 무기력 환자인지 우울증 환자인지 조현병 환자인지 망상 환자인지 무기력해서 우울증 증상을 갖고 있는지 차트로 해서요, 만약에 10개,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10개 중에 7개 이상의 자기들이 표시가 가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테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F 코드 매긴 것은. 근데 그 중에 3개만 표시가 된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이들은 치료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경찰서장하고 시민단체장하고 확인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F코드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F코드를 벗어나는, 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개인적으로 벗어나기가 매우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느냐? 아닙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의사들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계속 못 벗어나고 반복하기 위해서 화학무기로 계속 고통을 주고 쓰러뜨리는 약을 처방을 하는데, 그것을 위원회인 경찰하고 시민들한테는 치료제라고 구라를 까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슨 테러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벗어나셔야 경찰들하고 시민단체인 위원회가 체크된 걸 보고, 이 사람은 더 이상 F코드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이 외부 치료를 중지를 해야 된다라고 정신건강의사회한테 얘기를 하고 F코드가 중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F코드를 중지시키는 방법에 우리 시민단체가 이들이 불법으로 F코드를 매겨서 고지하지도 않고 고지할 의무도 저버리고, 화학약품으로 계속 이 테러를 하고, 이런 것을 고지할 의무를 하지 않고 F코드를 매겨서 몰래 매겨서 숨어서 매겨서 이 짓을 한다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가 지금 형성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테러를 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왜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수만 가지, 째려보기, 기침하기,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 집단 성추행, 따돌림으로 이 테러를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는 여러분들이 F코드를 당한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인을 해서
중지를 시킬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도 개인이 왜 이 F코드가 매겨졌는지를 통찰하셔야 되고요. F코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와 방법으로 이들이 여러분들의 F코드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F코드 매기는 부분하고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입원 매뉴얼, 자살방지원들, 가짜 자살방지원들을 동원해서 지들이 테러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 매뉴얼이 발동이 자동으로 되면서 경찰들이 와서 또 테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생님이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들이 화학무기 테러범이고 온갖 불법을 한다라고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자신들이 적법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빨리 구성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 동안 이들이 테러를 가하는 것은 가족들을 동원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다 아까 가족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체크되는 부분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계속 테러를 하고 그 증상을 발현을 시키는 겁니다. 즉 부모나 아들, 딸들을 동원해서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가족들한테 당신의 지금 이 대상자는 아들은 정신질환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타인해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게끔 무료니까 병원에 가게끔 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아들이 지금 정신질환인지 확인을 해봐. 가서 이런 얘기를 해봐. 그러면은 그 아들은 막 화를 내고 폭력을 쓰고 그럴 거야. 그게 위험한 단계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복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의 가족들한테,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봐라. 치료받아야 된다. 당신은, 엄마는, 너는, 아들은.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심리치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다를 받고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복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이 가족들까지도 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의 아들은 지금 자살과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정신이 아파서 그래. 이렇게 도와줘야 돼.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면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이러한 얘기를 해봐.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 뭐 둘러싸고, 뭐 괴롭힌다, 째려본다 이런 거 전부 정신질환이야.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가족한테, 아이 뭐 엄마, 아들아, 나 이렇게 둘러싸고 자꾸 누가 째려보고 화학무기 뿌리고 그런다 그러면 가족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예? 왜 그렇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들한테 시킨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정신질환자라고, 그러니 빨리 입원을 시키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더 난리가 납니다. 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테러 당하는 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하면은 가족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어딨어? 엄마 빨리 병원 가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 보십시오. 이 당하는 대상자는요, 가족들한테도 외면을 당하고 내가 당하는 테러를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 해준다고 더 서운해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정신건강의료에서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 얘기를 한 겁니다. 가족들을 동원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봐봐. 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심리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한 테러인지도 모르고 이 대상자한테 가족들도 계속 병원 가봐. 그런 게 어딨어. 조직 스토킹이 어딨어. 망상이야.
똑같이 합니다. 이 조지 스토커들, 자살방지원들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응? 이것까지도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상자는 더 억울하고 힘들고 가족들한테까지도 외면을 당하니까 더 언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는 언성이 안 올리다가 가족들한테는 너무 더 억울하고 속이 상하니까 언성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앉아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녹화를 하고. 그래서 자살방지원들한테 보냅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계속 언성을 올리고 싸우고 폭행을 가하고 자살을 언제 미쳐가지고 날뛰어서 해칠지 모른다. 그 차트를 계속 찍고 표시를 하고 위원회한테 계속 보내서 이 사람은 계속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살방지원들한테 그 사진이나 음성을 녹음을 해서 보내서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가족 집에서도 칼부림을 할 수 있다. 폭행을 할 수 있고 자살이나 타인에 칠 수 있다. 이러한 명분을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언성을 올리셔도 안 되고요. 예? 물론 언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들의 프레임이니까 그게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제 식당에서 가족들이 전부 테러를 해서 집에서 항상 언성이 올라가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 젊은 여성은 아버지 엄마까지도 이 테러를 째려보고 약을 뿌리고 내가 밖에서도 이런 테러를 당한다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그런다 그러면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 두렵다. 어디 갈 데가 없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다 합니다 저한테. 거기까지도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작전이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EF 코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 그것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펜타닐 및 10여 가지 이상의 약품 테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설명을 생각해서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매우 힘듭니다. 두통이다 뭐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또 메모를 해가면서 또 영상에 또 썸네일을 달아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고지를 어느 정도 해줘야 여러분들이 또 이런 내용을 하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뭐 필기까지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하고 긴 영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예, 가족들까지 사회 모든 구성원들, 시민들, 경찰들, 행정기관들 그것이 모두 이 심리치료고요. 그다음에 화학무기로 계속 모든 고통을 가해서 이것이 외부치료. 이것이 정신건강 1대 회장이 만든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 이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뭐 세계 정부가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뇌를 연결해서 해킹을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예?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이 모든 테러를 하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은 벌써 몇 개월에서 수년간 수십 년간 일을 당합니다. 이들은요 사람은요 누구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들이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둘러싸서 여러분들 다니면은 계속 자살방지원들이 둘러싸죠. 계속 그들이 여러분들 확인하고 문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뭘 사는지 뭘 먹는지 기침을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전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수개월에서 수년간 최소 수년간 감시를 이들이 해왔기 때문에요. 사람은 일정의 패턴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매일 그 패턴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을 가고 집에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먹고 주로 섭취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기호의 음식이 뭔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샤워 습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들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고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모든 걸 도청 감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사러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고, 어?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혼자 한 얘기를 밖에 자살방지원들이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뇌해킹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의사회에서 화학무기하고 시민들을 이용해서 감시를 해서 하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사항이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이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테러를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말로 이 국민들을 속여서요. 예, 정확합니다. 한 가지도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다면요, 모두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에서 이 잘못된 법안과 이 테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먹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어서 맞아 찍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동원해서 이간질을 시켜서 그 심리치료라고 계속 불화를 만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지금 제가 영상 이 짧은 업무를 보는데도 방해를 하기 위해서 경찰 심리치료를 하면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화학무기를 머리에다 펜탄이라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약을 때려 붓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나도 내가 먹으면서 타게 아무 일도 아닌데도, 예? 더 흥분하고 분노하고 기억력 상실되고 그러니까는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예, 더 언성이 올라가고, 음? 상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들이나 가족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야 니네 엄마 니네 아들 정신질환이니까는 이런 얘기 한번 해봐라 하고, 음? 상대의 이 대상자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전부 반대되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언성이 올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화학무기까지 때려봐가지고 흥분 분노하게 하고 기억 상실하게 하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위험한 인물로 만들어 온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몇 년간 수십 년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당했기 때문에요. 예? 예?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격이 저한테 이러한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재환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신이 이걸 십수년간 이 일을 당하고 이 일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평온한 이거 저기 뭐예요 성격이 온화한 스타일인데 자신도 이 테러를 당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강해졌다고. 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에서 가족들한테 대할 때 언성부터 올라가고 흥분되고 막 분노가 되고 그래왔다. 그런데 재환 씨 영상을 보고 이것이 심리치료라고 해서 가족들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상처되는 얘기를 하게 하고 또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흥분 분노를 시켜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 십수년간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기 자신이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만 하면 계속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고 가족들하고도 이러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전부 이들이 심리치료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가족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교묘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대화를 할 때 머리에다가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더 흥분 분노 기억력 상실하고 설사 복통 온갖 고통을 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십수년간 그것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모습이 자신인 줄 알고 있어. 진짜 자기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정황씨 영상을 보고 그것이 아닌 걸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여기 합류해서 이 테러를 멈추게 하고 이것을 세상 만방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억울함에 이 기만에 화학무기 테러에 고통을 받을지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두렵다. 이것을 알리는 게 두렵다. 두렵지만
할 것이다라고 활동을 하고 회원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준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마인드 컨트롤에 놀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그 화학 약품들에 의해서 흥분, 분노, 불안, 경련, 구토, 실신, 경력 상실, 마취제를 재우고 이 엄청난 만행 이거 어쩔 겁니까? 정신건강의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꼭 숙지하고 인지하시고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쯤이셨어요? 오후 7시 반경이요. 저녁 7시에 7시 반이요? 예. 오늘 근무 아니시고요. 예. 그분들 혹시 나가셨던 분 혹시 경찰관 이름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 못하세요. 혹시 그럼 신고하셨던 분 전화번호 뭐예요? 선생님 2호 전화번호로 신고하셨었어요? 저희가 신고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데 네. 네, 상대방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요? 혹시 그때 뭐 사건 내용은 뭐예요? 다이소 앞에서 저기 핸드폰 빼앗기고 절도당하고 폭행당한 사건이에요. 폭행 사건이라고요? 네, 자살방 잠깐만요. 주원들한테. 잠깐만요. 11월 17일 맞으시고요. 날짜는 맞나? 아니요. 11월 12일경 10 아니. 날짜 정확히 네? 아니, 그때 사건한 날짜요. 네, 여보세요? 조금만 있으세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아니 현행 폭행 사건이고 여기 절도 사건인데 그날 조소도 안 해주시고요. 정상적인 업무도 안 해주시고 그 다음날 문자를 줘도 문자도 안 오고 전화를 어제도 그저께도 했는데 통화도 안 되고 그 어느 본인들 분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현행범인데 체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되고 이래야 되냐고요, 계속. 왜 자꾸 누구한테 무슨 사건인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그것만 반복해서 묻기만 하고 왜 자살방 지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살, 여경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왜 국민들을 이렇게 자꾸 해치고 죽이는 거예요? 선생님 지구대는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사람 교대 5교대로 돌아가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5교대로 돌아가면은 담당이 있습니까? 지구대는 서로 사건을 공유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주시는데 거기 담당이 하고 거기가 무슨 경찰서에서 형사 지정된 담당도 아니고 왜 전부 뺑뺑이만 돌리고 연락도 안 해주고 현장에서 그러면은 왜 체포를 안 했어요? 전부 폭행하고 절도 사건인데 경찰이 내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뺏어서 줬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살방 지원들이라고 전부 보호하고 손정민, 구하라, 설리, 손정민도 그렇게 둘러싸고 다 죽이고 경찰차 둘러싸고 방황무기나 쏘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밀도, 집단성추행으로 자살이나 시키고 며칠 전에 3, 4일 전에 다이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파출소에서 그걸 모르셔서 계속 이 심리치료 계속 반복하십니까? 선생님, 몇 차례씩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신고가 100건 이상 나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검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죠. 맞아.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도 그렇고 왜 거기서 바로 파출소에 긴급 체포를 안 하고 또는 조소를 안 했죠? 선생님, 그거는 저희가 지금 선생님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걸 보고서 그걸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주시지도 않고 전화를 지금 몇 차례 드리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누구 담당자가 누구냐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담당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정확히 해보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고 그 사건이 누구 사건인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야지 알려드리죠, 날짜가 선생님한테. 14일이에요, 14일. 14일이요? 예. 잠깐만요. 오후 7시 반 정도. 7시 저녁이요? 예. 음. 정상적으로 사건을 해결을 안 하고 계속 뭐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담당자가 누구냐 알려주지도 않고서 그것만 반복해서 물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매번 전화할 때마다. 파출소에서 예? 그 공유해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혹시 금천동 다이소 거기 맞으시죠? 네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선생님, 요거 경찰서로 그 형사과로 해서 사건 검거 보고 했고요. 그러면은 네? 경찰서로 저희가 사건을 해서 네. 형사 쪽으로 검거 보고를 해서 발송을 했어요. 그럼 경찰서 담당자분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때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하고 저기 통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일단은 통화를 해서 왜 파출소에서 그렇게 정당하게 그 현장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현행범이고 절도하고 폭행범인데 그것을 안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들어야 되겠어요, 이유를요. 지금 신고 나가셨다 들어오셨는데. 네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 예. 그 다이소에 출동해 주셨던 경찰분이신가요? 맞아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도대체 성함들을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 어떻게 통화하기가 힘들고 뭐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희 선생님들이 현행범 폭력범하고 절도범을 그냥 보내주시고 가지고 예. 조사도 안 하고. 절도범을 그냥 보내주다니요? 그분 핸드폰 빼앗고 폭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아니 보고하기 전에 네.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일단은 조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가 주거가 확실하고 신원이 확실하면요. 네. 현행범 체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절도 예. 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을 해두르고 핸드폰을 뺏었는데. 예. 그래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신원 확인도 확실히 했고요. 네. 그 경찰서에 요 내용을 다 보고했기 때문에, 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조사 받으시면 돼요. 상대방도. 대한민국 다른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행정을 안 하시는데 자살방지 요원들한테는 관대하시네요. 아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매뉴얼이라 그랬죠. 자살방지 요원들은 뭐하고 F코드 아니,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여하튼 F코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형사팀을 알려드릴게요. 말 돌리시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저도 50년을 세상을 살았는데 예. 파출소에서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은 유튜브에 다 올라갈 건데요. 국민들은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 거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그 적도 상대방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 유튜브를 올리면 그거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처벌 받을게요. 여러분들 예. 여하튼 동의 없이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화학무기 테러하고 심리치료 예. 외부 치료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자살시키고 암살한 거에 처벌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고지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저한테 고지해 주세요. 유튜브에 올리면 처벌 받는다고. 제가 처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고지를 드립니다. 저는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요. 저도 설명을 당시 드렸습니다. 사건을 해서 그 현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경찰서 출석 요구하면 들어가서 조사 받으시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담당 형사가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 더. 그날 그 경찰들이 하신 얘기가 예. 그분이 예. 별 문제가 없다. 그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예? 무슨 문제가 없어요. 폭행을 당하셨다고 해서 그 폭행 사건으로 그 경찰서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 피해자로 해서.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그거 폭행 당하고 절도라고 주장을 하니까는 예. 그렇게 해주신 거지. 그 예. 여성 경찰분하고 경찰분들이 계속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별일 아니다라고 수십 번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한 게 영상에 전부 찍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렇게 유도를 해다니요. 우리는 네? 선생님하고 여자분하고 분리해서 조사를 한 것뿐이에요.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기 때문에. 그 여성분이 네. 여성 경찰분이 저한테 그거를 네. 수십 번 얘기한 게 영상에 다 찍혔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됐다라고.
우리한테. 아니 뭐 확인을 그때 당시 찍히지 않았다고 시켜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 본인들 왜 입장이니까. 시켜드립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건 설명을 본인 드렸잖아요. 얘기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보여주라 말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수십 번을 얘기를 하시고 저기 뭐야 현행범을 저기 뭐야 조사도 안 하시고 여보세요. 현행범 체포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한 예. 적이 없는데 자살방지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똑같이 뭐냐고 처리하시는 여쭤본 거예요. 왜 선생님들만 저희가 뭐 안 좋게 생각해나 왜?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저기 뭐야 길 가다가 사람들을 무작위로 폭행을 하고 핸드폰을 빼앗고 경찰이 수고를 해서 저한테 줬으면은 현행 절도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소조차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수십 번을 얘기해서 그렇게 사건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보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보세요? 국민들한테 박재강 씨, 저희가 얘기 들으세요. 마저 사건을- 들으세요. 자꾸 심리 치료하지 마시고 마저 들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라고요. 유튜브에 상대방 동의 없이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려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경찰관은 저희가 사건을 아는 건 아니고 사건을 해서 경찰관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인이시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건은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은 명찰을 달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예? 그래요. 그런 알았어요. 그런 것을 무조건 동의하게 돼 있는 공무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공무원이고 경찰관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했어서 경찰서 넘겼으니까요. 그 경찰서에 조서 받으라고 자꾸- 연락 올 거예요. 자꾸 저기 자살방지원들하고 긴급대응팀들하고 둘러싸고 사람들 기만하고 심리치료 아이, 외부치료로 암살하고 그거 증거 그 없애려고 똑같은 얘기 증거-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증거 그만하셔. 가리려고 자꾸 저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는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죠. 그건 고지를 해드리는 협박이에요. 거예요.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자꾸 말싸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저기 파출소 직원이시고 경찰이시니까는 그거 네, 그렇게 네. 동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왜 안 지키시고 협박을 하세요? 협박을 제가 했다고요? 아니 또 설명드려요? 어떻게 협박을 했어요, 제가? 왜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협박을 해요? 상대방 동의해. 나도 경찰이지만 한 시민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시민이기 전에 경찰이시잖아요. 예, 저도 공무원은- 내 동의 없이 올라가면 기분 나쁘죠. 아니 기분 나쁜 게 문제는 화학무기 테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죽인 건 그 사람들은 좋아요? 화학무기 테러가 거기 그 대목에서 왜 나와요? 외부 치료 안 하셨어요? 오셔서 자살방지원들 자살방 매뉴얼대로요? 저 경찰들 매뉴얼인데 안 하셨어요? 화학방지 그럼 테러가 불법- 왜 거기서 불법인데? 나와요? 정신건강복지법은 불법인데 선생님, 하고요. 그 자살방지원들 당시- 매뉴얼대로 보호하고 화학무기 테러 안 하셨어요? 외부 치료기? 그런 얘기 하실 불법이에요. 거면 전화 끊을게요. 왜요? 아니 뭐 용돈한 얘기를 하세요. 뭐 진실을 화학 테러 일단은 치료를 받은 일단은 왜 일본이. 회피하고 저기 영상 올리지 말라는 협박을 합니까?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출동을 하면 시민들은 증거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그러시는 거 그거는 의무예요. 그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여하튼 의무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사건은 했으니까요. 저희가 사건을 뭐 개인적으로-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건을 해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갈 싫으시다고 거예요. 그랬는데 예. 개인이시고 싫으시다 그러면 공무원을 하시지 마시고 개인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 찍어요. 안 찍고 안 올려요. 경찰로 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그래서 권리를 제가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못 찍게 했습니까 사진을?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계속 그러시니. 그건 저도 기분 나쁘죠. 동의 없이 올라가면 얼굴이. 지금 그거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여하튼 그건 제가 뭐 여기 판단해서 심리치료- 알아서 하는 거고요. 심리치료 외부 치료하고 사람들 죽인 것이 들통날까봐 겁나겠죠. 알았습니다. 그 자살방지원도- 지금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자살방지원도 그래가지고 그 영상 그거 찍혔을까봐 그 난리 피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했듯이 그 사람 찍지도 않았는데요. 찍지도 않았는데 그거 전부 확인을 해주고 시민들이 얘기하면 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고 살아요? 그런 거를 저기요.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지금 같은 얘기 반복해서 제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경찰서에서 연락 올 거예요. 잠깐만요. 이제 얘기 안 끊으셨죠? 말씀해 빨리. 여보세요? 예.
잘못된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금방 말씀 중에 도주의 예. 우려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경찰관님이 체포하고 구속의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현행범은 체포고 구속이랑 달라요. 선생님 말씀하신 건 구속에 해당하는 거고 구속에 해당된다고요? 두 번째, 현행범인데 체포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두 번째 입장 차이 말씀하셨죠? 예. 그 여자분 입장. 예. 선생님은 출동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예. 그 여자분한테 예. 혹시나 찍혔을까봐 의심스러우면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고 휴대폰을 뺏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 여자한테.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 그 여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나가기 전에 이미 그런 행동들이 벌어졌잖아요. 복지센터 매뉴얼대로 자살방지원들을 저기 보호하고 국민들을 화학무기 테러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해서 자살을 시키고 억울하게 해서 자살시키고. 여보세요? 가두고 그러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처벌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럼. 일단은 뭐 처벌이고 네. 뭐 그리고 여튼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후에 간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네? 여러분들은 저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긴급 대응팀들은 구성은 돼 있고 자살방지원들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거 지금 법안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정신건강복지법안이 있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예.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예, 예, 뭐 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네, 지금 간단해요. 예, 예. 헷갈려 하셔서 예. 예, 체포랑 구속이랑 헷갈려 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원래라면은 오셔갖고 그분하고 우리 둘 다 그 관내로 데려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 무슨 뭐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거는 구속영장이나 필요한 거지. 현장범 체포에는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또 한 번 여보세요? 하고 싶은데 기분 너무 속상해서. 아니, 거기서 신원 파악이 다 됐잖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원 파악이 다 되면 저희가 현행범인 체포할 사유가 안 되면 그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사건 개요를 해서 경찰서에 넘기게 돼 있어요. 기만을 하시니까 영상을 이거를 저기 기록을 하고 영상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기만을 하시는 거예요. 현행범을 저기 그러면 저는 저기 절도범을 현행범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됐어요. 제가 기록을 그래요. 남겼고요. 이거 법적 처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어디를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전화 주시는 거예요? 경찰서에서요? 289개요. 잠시만요. 메모를 할게요. 예, 적으시고요. 언제 출석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예. 289개 200, 80 80에 1636 1636이요. 여기가 상당경찰서 형사팀이거든요. 상당경찰서. 예, 이 사건 서류가 일로 넘어가야 있어요. 형사팀으로 그때 예. 관련된 서류가.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처리해 드릴 거예요. 긴급대응팀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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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긴급대응팀 성함은요? 아, 거기 전화하면 사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날 그날 금천동에서 네네. 사건이 된 선생님 성함 이름 얘기하시고 예. 언제쯤 불러서 조사를 하실 건지 물어보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 예. 이름이 다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저기 F코드 비밀로 매겨가지고 숨어서 매겨서 이렇게 말장난으로 기만해가지고 국민들 괴롭히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네. 지금 그들을 보호할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저기 긴급 체포를 하셔야 돼요. 실탄을 챙겨서 부릉시 사살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고 전 세계에서 국민들한테 가르친 화학무기 테러는 사형이라고 가르친 국제법상 사형이라고 가르친 그래요. 국제법입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알았습니다. 하십시오. 앞으로는요. 네. 알려졌으니까요. 이 테러가 여러분들이 네. 국민들을 기만해서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국민 수만 명을 암살하고 자살시킨 게 다 밝혀졌으니까요. 그 그거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동에서 언제까지 계셔요? 여기 지금 여기 시민단체 사무실이에요, 선생님. 글쎄 거기 사무실을 언제까지 임대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뭐 이제 저희가 연장을 하든 뭐 아,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저희는 사무실이라고요. 아, 우리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애초부터 거기에 있진 않았잖아요.
사무실이. 요번에 이달 와서 여기 이제 사무실을 꾸리게 됐어요. 아, 이 그래. 저희는 피해자 단체고요. 이거 네. 자살방지원이라고 시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아. 외부치료 속아서 5만 네. 가지 만행하고 화학무기 테러범들이 된 거기 때문에 에. 반은 화학무기 테러범이 되고 반은 네. 암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단체는 뭐 며칠 하다가 움직이거나 아, 그만두는 몇 단체가 분이서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한 30명 돼요. 아, 단체가? 회원님. 아. 이거 그래도 지금 뭐 경찰들도 지금 제 판도라의 상자 TV라고 영상 보시면 경찰들도 이거 단체 필요하다. 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전부 이거 법안을 만들어서 매뉴얼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화학무기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런 아, 영상들이 판도라의 상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판도라의 상자 TV. 아, 그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그게 판도라의 상자구나. 들어봤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속아서 하시는 건 음. 알고요. 저희가 아니까 음. 목숨을 걸고 알리고 있고요. 이들이 예.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래요, 저희를 저기-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저희도 뭐 국민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뭐 그러니까 피해 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니, 저희도. 그건 당연히 알고요. 여러분들도 예. 저기 이게 잘못된 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여기 마음으로라도 좀 도움. 그래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도 시정을 해야죠 당연히.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세요. 예예. 네네네.